원장님. 아유, 반갑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원장님.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2025년 미국 증시가 좀 약간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지. 올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다들 안개 속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좀 내가 좀 한 경제 하는 사람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래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좀 오버를 해야 된다고 할까? 내가 이 소위 말하는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 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뭐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관료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경제 유튜버.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내가 참고는 하긴 해. 참고를 하긴 하는데 좀 나는 좀 그보다 좀 더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왜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근데 이제 뭐 일단 이제 내 자랑 먼저 하고 나는 원래 이 자랑하는 사람 좋아해. 자기 이렇게 PR하는 사람. 조금 약간 오버가 들어도 좋아. 괜찮아.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나를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새끼가 의사 주제에 무슨 경제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좌 정보 까시면 되죠. 계좌 정보를 깔 수는 없고 왜냐면 위화감이 들 것 같아서 깔 그 수는 정도입니까? 없고, 깔 수는 없고 와. 그냥 나의 이제 상당히 내가 이제 이 인문학 쪽, 이 문과, 사건책, 문학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뭐 이쪽 상당히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전에 많이 했는데 내 유튜브에서 뭐 내 유튜브 컨셉은 내 자랑하는 거거든. 내가 무슨 뭐 이걸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물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컨셉도 없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대화, 다수의 대중과 대화, 내 생각을 좀 한번 알리자.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뭐 웃기는 놈이다, 저 새끼 저는 참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한테 배울 점도 있겠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공자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 길 가는 그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 나한테 배우라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꽃같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꽤 일리가 있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미친놈 하는 놈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이 플레이그라운드거든. 이 유튜브가 나를 위한 놀이터란 말이지.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벤틸레이션이 뭐냐, 환기라는 거는데 이제 떠들어대는 거지. 떠들어대면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어떤 부분은 또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 유튜브를.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좀 내가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다. 자랑 짓도 많이 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된다. 네. 근데 이제 내가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철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섭렵을 좀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뭐냐? 응? 뭐예요? 심지어는 종교까지 내가 기독교, 인정합니다. 종교까지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하나만 꼽아라. 그게 뭐냐면 경제다 이거지. 이제 경제,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보는 경제에서 지금 세계 경제, 나는 이제 마크로 경제를 상당히 중요히 생각하거든. 거시 경제를. 아, 그렇죠. 나는 이 미시 경제보다는 이 거시 경제를 상당히 좀 높이 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거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는 미시 경제는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 근데 거시 경제를 알아야 우리가 각 분야를 다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테크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 이제 뭐 캐시 현금이 있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부동산. 주식 네. 주식이 있겠지. 나는 부동산을 좀 뒤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채권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몰라. 채권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뭐 은행이라든지 예적금. 아까 은행 관련 예적금 뭐 거기다 플러스 또 사채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제 1순위를 몰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있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뺐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냐. 맞춰보라고는 말을 못했고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원자재. 약간 우리 그래서 이제 원자재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다양하고 뭐 석유부터 시작해서 뭐 구리, 니켈, 뭐 아연 등등 뭐 쭉 있는데 금, 은 뭐. 근데 나는 이제 제일 쳐주는 게 금이야. 금. 비트코인도 원자재 하나 끼워줄게 그냥. 비트코인도. 아, 혹시 코인도 하세요? 안 해. 했었어 옛날에. 옛날에 한번 해가지고 한 3배 먹고 나왔어. 비트코인을요? 나 비트코인. 좀 알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해. 내가 유튜브에서 그리고 내 유튜브에서 왜 비트코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제 원자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이라는 거지, 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 꼭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 재테크에서. 그래서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나는 내 금. 혹시 금 ETF에 투자하신 건가요? 금 ETF도 투자를 하고 현물로도 하세요? 또 현물 주식 금도 해.
현물금은 반드시 여기서 증권사에서 사야 돼. 증권사에서. 아, 증권사에서 살 수가 있나요? 현물금을? 금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골드바를 직접 산다든지 네. 아니면 골드 미국에 있는 GLD라고 하는 골드 ETF가 있어. 그 ETF를 산다든지 응?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한 6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알기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꼽으라면 증권시장에서 증권사에서 금 현물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 한번 찾아봐. 금을 사면은 왜냐면은 증권사에서는 금 거래 이렇게 하는 시장이 있단 말이야. 증권사에서 직접. KRX라고 해가지고 한국 금 거래 시장에 네. 거래소에서 하는 걸 대신해서 이제 주식 사듯이 사는 건가요? 주식 사듯이 사는 거야. 아, 똑같아. 사고 팔 수 있는 거네요? 똑같아. 사고 팔 수 있어. 아... 근데 이 금 현물 증권사에서 계좌를 터서 금 현물을 사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만약에 골드바를 사게 되면은 내가 10%를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 금에 또 내가 금의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게 금의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증권사에서 이 금을 사게 되면은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금이 계속 거래가 된다고. 근데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없어 이게. 아, 이익이 나고요? 내가 만약에 1,000원을 하는데 10,000원이 됐다. 9,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이야. 언제부터? 물론 주식도 그건 없지. 없죠. 그렇지, 주식도. 이득이 나도 없지. 근데 주식보다는 금 시장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봐야지. 그렇죠. 왜냐면 원금 손실한다든지 상장 폐지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뭐 원금 손실 볼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 금을 현물로 내가 찾고 싶다 찾을 수가 있어. 증권사에서 계좌로 그만큼 달라고. 그때는 세금은 안 내요? 세금 안 내. KRX 그리고 KRX KRX 금 거래 시장에서 보증한 그 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순도 뭐 99.9%. 그냥 확실한 인증서까지 같이 주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거기서 사야 되고. 우리나라는 금 ETF는 없나요? 있을걸? 근데 금 ETF는 2배, 3배짜리도 나는 있나요? 별로 금 ETF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미국에 있는 GLD라고 하는 금 ETF 시장이 있긴 있는데 다 좋은데 네. 이게 세금이 한 22%가 붙어. 양도소득세가. 아, 그렇죠. 미국은 20%를 떼야 되죠. 22%를 떼는. 네. 아, 그게 조금 아쉬워. 그것도 그렇죠. 참 좋긴 한데, 그리고 현금 금을 만질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금으로 내가 좀 쟁여놓고 싶다.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안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이제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든지,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아니면 뭐 금을 하여간 뭐 전쟁 시에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뭐 그렇죠. 현금 금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서 찾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미국 시장에 있는 GLD라고 하는 ETF는 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금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볼 때 이제 아까 말한 금 현물 시장 증권사에서 보면 다 틀려. 수수료가 조금씩 틀리고 뭐 어디라고 딱 말은 못하겠어.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너무 말이 많아지네. 그냥 결론적으로만 내가 딱 이야기할게. 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은 뭐냐? 어떻게 보냐? 네. 예? 나는 대공황이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올해나 시작한다고요? 올해나 내년이면 곧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이제 믿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정리 나는 중이신 건가요?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정리 중이세요? 혹시? 그렇지, 다 정리 중이지. 나는 이제 집도 다 팔았어. 그래서 파셨어요? 다 팔았어. 다 현금화하고 상암도 파셨어요? 그렇지, 다 팔았지. 전부 다 현금화했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현금화했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대공황이 오냐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복잡해. 네, 그렇죠. 그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또 떠들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막 떠들고 싶진 않고, 그거는 이제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앞으로 지켜보시라 이거지. 그러면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그 트리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트리거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 오고 우리나라는 이제 IMF가 온다.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IMF가 온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트리거는 뭐냐? 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다. 나는 그렇게 진단을 해. 심각하다, 부동산 버블이. 세종시도 12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누구냐? 예? 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찾아봐.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올랐죠.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폭탄 돌리기를 했고, 이거를 딱 집어서 말을 할 수 없어. 다 잘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또 올랐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난 대통령들이 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짜. 왜냐면 근데 또 내가 대통령이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 왜냐면 내가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내가 터지면 내가 모든 독박을 다 쓰는 거단 말이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독박 쓰는 거. 사실 나는 이제 IMF도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IMF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구조적으로 봐서 누적된 문제들이 생겨서 쌓여서 그때 터진 거죠.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딱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터지면 터지는 거지 이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버블이다. 이것이 지금 뭐 2,000조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한 3,00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일단 하우스 부어가 한 2,00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00조는 이제 렌트 부어, 전세. 전월세. 네.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구조잖아요, 전월세 구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3,000조 정도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3,000조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600조인가 700조로 알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답이 안 나오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이거를 터지지 않도록 계속 부양책을 계속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한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트리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무너지면 주식시장도 무너지게 되네요? 그렇지. 아니, 그 처음에 일단은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고 네. 여기서 이제 하우스푸어들은 뭐 그런다고 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제 렌트푸어라는 거죠. 전세로 들어온 사람.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못 찾으니까. 전세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거든.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투기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좀 그렇다. 그런 상황이고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네, 경기도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방은 벌써 끝났고요. 경기도 지금 남부 뭐 수원이라든지 군포 그런 데서부터 지금 시흥 무너졌고요. 지금 지금 광명에 지금 분양 마이너스 P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똑똑한 한 채라고 해가지고 강남 네, 맞습니다. 강남 한 채 가정에서 가정에서 강남을 한 채를 몰아넣자 네, 평당 2억씩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머저리들이 많아. 엄청난 착각이야.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 강남에 있다고 봐. 정점이요? 부동산 버블의 정점이 어디에 있냐? 강남에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강남 이 순서대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 수도권, 뭐 서울 변들이 강남 순으로 무너진다는 말씀을 부정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착각이야. 강남 불패. 강남 다 망해도 강남은 안 망한다. 네, 그게 원장님의 생각이신 거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내 생각이야.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강남은 불패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한강은 착각이다. 착각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이다. 거품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에서 강남이다. 강남은 죽었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지방은 막말로 약해서 거품이 불어봤자 기껏해야 두세 배야. 기껏해야. 에? 그렇죠. 그리고 뭐 금액이 크진 않죠. 금액 크지 않아. 근데 물론 뭐 손해는 보긴 하는데 뭐 3억 6억이 됐다. 그 정도는 한데 이거는 근데 80억짜리 이거 가지고 인생이 뭐 날라갈 수도 있겠지만 3억 때문에 정말은 뭐 한강을 가야 될 정도는 아니다. 한강 그것 때문에 뭐 회생 절차라도 밟을 수 있다. 근데 강남은 답이 안 나온다. 지금 집값의 한 3배 내지 4배가 거품이다. 이게 빠지면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까?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한강으로 가야 된다. 진짜 한강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되냐 또? 서울역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지금 버블이 가장 지금 문제는 강남이라고. 뭐 다른 데도 문제가 많지. 다른 데도 문제 많은데 특히 강남이 소위 말하는 좀 살기 좋다는 동네도 있잖아. 네. 강남, 분당, 예를 들면 용산, 뭐 한남동, 우리나라 대표는 압구정동, 뭐 이런 거. 반포. 거기가 문제라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전날 나는 뭐그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 사람들이 서러워하는 그런데 강남 뭐 이렇다 이런 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저는 거품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껴 있다는 거지. 그만큼 저는 약간 뭐랄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받쳐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착각이야. 착각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살고 싶지. 거기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뭐 인프라나 모든 면에서 좋은 점이 많지. 살고 싶은 거하고 살 수 있는 거하고는 틀린 거지.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거기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살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내서 그래서 문제가 빚을 내서 산다. 빚을 내서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전세 푸어들도 문제야. 강남에 집을 산 사람은 또 문제지만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문제야. 과연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왜냐면 다 전세 끼고 샀으니까. 전세 전세 영끌에 이렇게 샀구나. 영끌까지 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게 과연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사실 이 지방 같은 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인데 강남은 사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출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게 터졌을 때 근데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아까 뭐 경기도에서 일부 좀 보여주고 지금 있다고 저 광명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 강남에서 터질 일이야 이게. 그러면 강남이 터진다 그러면 지금 끝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차례대로 터지는 게 아니라 강남부터 터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어. 그건 어디서 먼저 터질지는 알 수 없는데 이미 지금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이게 곧 서울로 번질 거다 이거지.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지금 2,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거야. 요것이 뭐 안 터질 수가 없다. 안 터질 수가 없다. 무조건 터져. 이렇게 생각하면 돼. 터지는데 터지게 되면은 일단 하우스 푸어도 문제고 렌트 푸어도 또 문제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우리 옛날에 1997년에 겪었던 IMF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가 올 거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 왜냐면 1997년 IMF는 일부 기업의 문제였거든. 그렇죠. 대부분. 그다음에 외환의 문제였거든. 일부 외환 관리에. 가게는 그때 건전했단 말이지. 가게가 빚을 진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이번에 오는 IMF는 나는 IM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가게가 쓰러진단 말이지. 모든 가게가. 개인, 그러니까 가게 그런 것들이 일단 여기에 압력 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 다 영끌해서 집을 왜냐면 샀으니까. 집 사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간 전세금이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난 든다 이거지. 아니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때, 응? 나는 내가 뭐 무슨 근거로 이렇게 너는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가격에 최소한 3분의 2에서 반절 이상 떨어질 거라고 나는 보거든. 내가 볼 때는 50% 떨어진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가격이 50%가 거품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70%가 거품이다. 강남 같은 경우. 나는 그렇게 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또 복잡해. 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나는 지금 최소 50%에서 70%까지 거품을 본다고. 그럼 일단은 부동산 그러면은 만약에 강남에 내가 30억 집이 있다면은 그 30억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15억이나 가치가 지금 실제로 15억이나 될까 싶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이걸 집주인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이걸 15억에 전세 살고 있는데 예, 이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30억짜리 15억 주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항이 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다 던지고 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이 네. 올해요. 올해.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대 자유야. 근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퍼주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광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 사건이. 마이너스 피. 왜냐면 똑같아. 아니 어떤 거냐면요. 그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아파트에. 전에 있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지금 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그렇다고. 그렇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아, 나 그래서 광명이 되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남이 그럴 거라고.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맞아. 팔려야 가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이 뭐 그런 집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여기 일어나는 거야. 예,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 같은. 일어난다니까. 네. 여기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눈물 하면서 파는 거예요. 마이너스 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놓는단 말이야. 좀 돈에 쫄리는 사람이 내놓는단 말이야. 안 팔리지. 안 근데 팔려요. 누가 사냐고 이거를. 그 호가만 못 있어요. 사. 지금. 못 지금 호가만 산다고.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이. 못 사는데 이제 다 똑같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둘씩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던졌을 때 가격을 얼마까지도 낮출. 심지어는 내가 볼 때 반값에 내놔도 살 수가 없다 지금.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샀다.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가게가 완전히 망한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심각하다. 서울 경기가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이 문제가 된다. 돈을 빌려준 대출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다 문제가 되고 신용이 없는 제2금융권들이 더 먼저 먼저 오겠죠. 예. 순서가. 예. 근데 그때 새마을금고도 한번 휘청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문제가 오게 되면은 그게 바로 IMF다. 금융권이. 생각하는. 이게 시작이네 지금. 시작이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좀 지금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바보 천치야. 좀 많이 모르고 좀 있다면. 광명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좀 조금 반성해야 돼. 이게 곧 강남에 벌어질 일이야. 서울 강남. 심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이 그렇게 무너지고 IMF 같은 그런 그러면 이제 주식이든 근데 뭐든 다 떨어지는 건데요? 자 일단 금융권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은 뭐 다 죽는다고 봐야지. 그렇죠. 가게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경제가 내수가 안 좋냐? 이유는 딱 하나야.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내수가 안 좋은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 부동산 때문에 그래. 다 묶여.
맞아요.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에 묶여있는 다 돈, 아껴 써야 돼. 그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맞아요. 이자 내고 뭐하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IMF 온다. 그래서 말거나.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왜 정부에서 금리를 왜 이렇게 오늘 올렸어요. 0.25.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미국 금리가 더 높아서요. 웃기잖아. 미국 그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 때문에 IMF 올 수밖에 없어. 주식은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문제야 지금 이 기업들이 병신들이야 다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있을 것 같아 이 중에. 없어요. 없어.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있잖아. 이거 있지. 네. 지금 중국 어마어마하게 따르고 있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응? 지금 저가형 디램 시장 완전히 석권했어 중국이. 그리고 HBM 반도체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볼 때는 한 4, 5년 길어야 4, 5년이야. 지금에 딥시크 나왔잖아 이번에. 네, 딥시크.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불안불안한데 아니더라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곧 우리한테 닥칠 일이다니까. 걔네들한테 엔비디아 그 고성능을 줘버리면 판이 바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미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솔직히 전기차 뭐 중국한테 게임이 되겠어. 그다음에 뭐 조선도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철강 이미 철강은 뭐 안 됐고. 이게 시총 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는 이런 산업들이 다 중국한테 다 지금 폐가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지금 이미 LG 롯데케미칼이 보여줬잖아. 지금 석유화학 많이 죽었잖아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곧 철강이 곧 갈 것 같아. 철강 산업이. 그다음에 뭐 조선,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IMF로 가는 판인데 단초가 이게 여기서 시작될 거다. 심지어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또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없고 네. 악재밖에 없어. 집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줄 세력이 없어. 네, 누가 사겠어. 집은 계속 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IMF로 지금 가고 있다. 나는 올해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부동산 버블 터지면서. 그리고 주식도 아마 곧 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부동산 터지면이.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안 좋다. 미국도 그동안에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고, 지금 거의 30조 달러에 가까운 지금 빚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좀 이제 일본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은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미국이 만든 잘못이다. 그들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어대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다. 그렇게 판단하고, 특히 미국 주식이 지금 거품이 장난이 아니다. 주식이. 그래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의 GDP 하고 그 나라의 주시장 총 상장액은 금액 상장 그 아래잖아 총액을 지금. 갖다가 이거를 GDP를 나눈 거를 이제 버페 지수라고 맞아요. 그러거든. 그게 지금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버페 지수가 이제 1 이하가 정상인데 1 넘었었죠. 지금 2라고 지금 2예요? 2배가 됐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되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던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미국 주시장도 거의 뭐 난장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투자를 해야 되냐. 네. 예? 결론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웬만한 투자 어떤 종목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 근데 이건 절대 나 따라 하지 말고 구독자를 그냥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네. 한 종목만 찍어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데 절대 원망을 하지 마시라. 네. 다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분명히 하지만 투자는 원래 네. 개인의 몫이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한 3가지 정도에다가 난 이제 좀 베팅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시장에 SQQ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트리플 인버스 지수가 있어요. 트리플 인버스. 트리플 인버스라는 거는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 것인 거예요? 그렇지. 한 배 떨어지면 세 2% 배, 떨어지면 네. 3%를 네. 받는 거지. 아, 인버스에 거신 거예요? SQQ에. SQQ라고 해가지고 그냥 인버스가 아니라 트리플 인버스, 3배 인버스. 와. 그 정도로 자신 있다. 오케이. 지금 뭐 아주 일생일 때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다. 와. 대박. 갈 때까지 갔다. 음. 물론 S&P 500에 대한 트리플 인버스를 갈 수도 있어. 근데 S&P 500보다는 나는 나스닥이 훨씬 더 지금 거품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아, 나스닥이? 어우, 되게 좋은 딱 말씀. 하나만 주셨네요. 간다면? 오케이. SQQQ라고는 트리플 인버스 ETF 이걸 갔다. 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곧버스, 무슨 버스요? 곧버스라고 곧버스라고 해서 2배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코덱스 더블 인버스라는 거 있어. 아. 한 배 아까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트리플 인버스가 있으면 내가 했는데 없어 우리나라에는. 없은 거. 이거 한 배 1% 떨어지면 2% 먹는 거지. 요거를 가고 있고. 2개가 인버스네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아까 말한 금. 아, 금은 또 이렇게 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와. 세계 공황이 오게 되면 금이 아주 그냥 살아남는 건 금밖에 없다. 비트코인 택도 없다. 택도 없죠. 공항이 왔을 때 무슨 비트코인 따위가 비트코인 아무 생각 없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달러가 거의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높고. 이야.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미국은 망해도 돼. 망해도 아무 문제 없어. 왜? 다 있어 다. 석유 있지, 금도 제일 많지. 옥수수, 밀가루, 쌀, 심지어 쌀도 있어. 그러니까 걔네는 자급자족이 돼. 자급자족이 가능해. 맞습니다. 응? 얘들은 IMF 와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IMF 되게 볼 수도 없지만. 힘들구나. 얘들은 망해도 괜찮아. 아, SQ.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야. 우리나라는 망했을 체질이 때 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과연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게 있냐? 없어. 아, 정확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망하는 쪽에 거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소름. 오늘의 내가 이제 추천 종목.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는 뭐 상당히 닥터 거의 나랑 나는 닥- 망하는 걸로. 나는 닥터 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뭐 내수 경직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다 이유는 딱 하나다. 그냥 다 필요 없고 부동산 버블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잡힌 돈, 은행에 잡히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들만 지금 부자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왜냐면 걔네 연봉하고 지금 엄청나요, 지금 수익이. 아 근데 나는 은행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할게. 네. 은행 절대 믿지 말아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앞으로. 나라가 운영하는 은행들도. 나라가 운영하는 은행.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해줄게. 네. 나는 내 현금 자산은 다 우체국에 넣어놨다. 우체국에 넣어놨어요? 나는 다른 데 안 믿는다. 우체국은 왜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보증해. 100%요? 100%. 뭐 예금자 보호법 아닌 그냥 100%다 100% 보호자예요, 보증. 우체국은요? 그거 처음 알았네요, 진짜. 처음 알았지. 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1억, 1억이 상환됐나? 한 5천만 원까지밖에 원래는 안 되기 나중에 때문에 1억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디 모르겠어요. 은행에 일반 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데다가 뭐 10억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